자, 일단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 자연수 K로 합을 구하래.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린다라는 거야.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제발 빠르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뭐 X축, Y축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한번 그려보면 정근선은 먼저 빠르게 찾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지. 대충 감소함수 그릴게. 이렇게 따라오세요. 근데 얘를 절대값했네 접어 올렸다는 거지. 그럼 이때 접어 올렸을 때 정근선도 똑같이 접어 올라가야 돼. 정근선도 똑같이 접어 올라가서 그래프는 그대로 접어 올리니까 대충 뭐 이런 느낌이라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빨리 그리는 거야. 됐니? 그래놓고 나는 여기에다가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교점이 두 개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언제부터 교점 두 개야? 3이면 교점은 하나죠? 3보다 작아야겠네. k는 2일 때, 1일 때. 됐나요? 그래서 답은 1, 2가 답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가서 291번 갑시다. 291번. 정근선 표시 안 하면 저렇게 접어 올릴 때 정근선을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따라서 그려야 됩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문제 보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이 말 자체는 주어진 함수가 감소함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는 이 네모라고 하면 네모의 x는 지수함수라고. 언제 감소해? 이 네모가 0과 1 사이일 때 감소한다고요. 끝.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이걸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때 왼쪽을 풀고 오른쪽을 풀어야 되는데 이 왼쪽을 볼 때 바로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게 안 보이면 좀 아쉬운 거야. 이 왼쪽 봤을 때 얘는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완전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저 왼쪽은 굳이 풀 필요가 없다고. 이래서요. 또는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네. 얘는 판별식이 음수기 때문에 항상 위에 떠있는 애라고. 어쨌든 얘는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모든 식수라고. 그래서 오른쪽을 풀어버리면 되니까 오른쪽은 a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a의 a 더하기 1은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얘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끝. 자, 넘어가서 304번 갑니다. 304번. 삼각형 하나 있고요. 삼각형이 하나 더. 자, 그래서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빨간색의 넓이가 이놈이 노란색의 넓이의 2배다. 이때 a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 b가 나왔어. 그럼 일단 이 넓이 b를 그대로 갖다 써보면 내가 이놈의 넓이를 1이라고 하면 이놈의 넓이가 2가 된다라고 하여 넓이 b가 1대 2다라고 나온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직접적인 넓이를 구하고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이 두 삼각형의 특징을 보니까 높이가 똑같잖아. 맞아? 그럼 전체적인 넓이 b는 밑변의 길이랑 똑같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이 b 자체가 1대 2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핵심은 지수함수 로감수에서 핵심은 좌표 설정이야. 오늘도 계속 얘기할 건데 좌표를 무조건 설정할 수 있으면 설정을 하셔야 돼요. 좌표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야. 보면
y좌표가 k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놈의 y좌표를 k라고 하여 이놈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안 구할 거야 아마.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해보겠다고. 여기에 있는 이 함수에 이 점이 위에 있어. 얘를 지나야 돼. 그러면 a의 네모 제곱은 k다라고 하여 네모는 로그 a 대 로그 a의 k다라고 구하셔야 되는데 이건 잘 안 구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로그 a의 k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이놈의 좌표에 대해서 이놈의 y좌표가 k야. 자, 세모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2의 세모는 k다라고 하여 세모를 구할 수 있는데 얘를 끝까지 안 구한다고 너네가. 얘를 끝까지 안 구해. 됐니? 그래서 좌표를 설정할 수 있으니 이제 길이 b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얘들아, 이거를 2대1로 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1이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좌표에서 이 좌표를 빼야 되잖아. 귀찮지 않아? 뭐가 더 편할 것 같냐면 2대 3이 더 편할 것 같지 않니? 좌표를 얘기함에 있어서. 왜? 여기 좌표 바로 나오고 여기 좌표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굳이 활용하지 마시고요. 전체 조금 크게 봐서 이렇게 보면 계산이 조금 더 용이한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써보시면 이놈의 좌표 로그 2의 k 대 이놈의 좌표 로그 a의 k가 2대 3이다. 2대 3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거 풀어보시면 2 로그 a의 k가 3 로그 2의 k가 돼요. 됐니? 자, 그러면 k가 똑같으니까 굳이 위에를 변화시키지 말고 아래를 변화시키면 되겠다. k가 똑같으니까 여기 아래가 똑같으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를 여기로 갖다 써버리면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3을 여기 갖다 써버리면 3분의 1이라고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a의 2분의 1은 2의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내가 구하려는 게 뭐 a인가요? a인가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a는 이걸 제곱하니까 2의 3분의 2제곱 얘가 답이라는 거죠. 됐니? 이 문제에다 별표 쳐놓고 제일 중요한 건 좌표 설정. 이걸 분명히 잘 안 한다고요. 오늘 계속 할 겁니다. 좌표 설정. 아시겠어요? 그 다음 길이비를 갖다 쓸 건데 그 길이비도 조금 편리한 쪽으로 갖다 쓰자고. 여기를 굳이 1대1을 너무 고집하지 말자. 1대3이 더 편하니까. 이해되십니까? 넘어가서 308번 환영합니다. 자, 308번 갈게요. 308번. 이게 됐어? 지운다. 문제가 약간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308번? 약간 귀엽게 생겼는데 이거. 자, 봅시다. 이 식의 대소관계를 구해달라는 문제야. 그럼 일단 이놈들의 대소관계를 보려고 봤더니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지수만 보면 될 것 같아. 지수만. 그치? 근데 지수를 보려고 봤더니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작을수록 더 큰 애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어쨌든 일단 주어지는 밑이 똑같으니까 여기 1이라고 봐서 지수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각각의 지수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얘 딱 써놨어. 근데 얘는 지금 대소가 비교가 불가능해. 왜? 밑이 a인데 얘는 a가 아니잖아. 그래서 센스 있게 얘를 a의 제곱으로 다시 바꿔줘야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또 얘네를 비교하기 위해서 봤더니 또 밑이 똑같아. 그러니까 또 지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와. 그래서 지수가 뭐가 제일 큰지를 천천히 찾아 나가자고. 잘 봐. 헷갈려. 얘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큽니다. 1등이에요. 그 다음이 a고요. 그 다음이 이렇게 지수만 봤을 때. 맞아?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누가 제일 큰 거야? 전체적으로? 작을수록 더 큰 애지. 전체적으로는 얘가 1등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2등이고 얘가 3등이 되겠다. 따라오니? 근데 얘네 또한 뭐였어? 얘네 또한 지수였지? 얘네 또한 지수였지? 그러면 또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제일 크겠다. 이해돼요? 결론.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아이고 미안. 얘가 작으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2등이야. 됐나요? 그래서 A의 A제곱 A의 A제곱 됐어요? 좀 헷갈리죠? 자, 넘어가서 312번 갑시다. 312번.
어? 데이터에서 푸는 거 대입해서 푸는 건 뭐 실전이라면 괜찮은데 대입해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값을 몰라버리면. 어림에서 뭐 대부분은 풀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이 한 문제쯤이야 내 운에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대입해서 푸는 거. 난 이 한 문제로 뭐 재수해도 돼. 대입해서 푸세요. 괜찮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최대 최소라고 나왔어. 그럼 최대 최소는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야. 네, 이런 놈의 그래프를 보려고 봤더니 A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나누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0과 1 사이일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누고서 일단 시작을 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언제가 최대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얘는 감소함수니까 일단 감소함수잖아. 그 다음 얘는 증가함수잖아. 그럼 얘는 언제가 최대야? x값, 여기에는 이 값이 제일 작을 때 최대가 되겠네. 이해되세요? 얘는 언제가 최대냐면 절대값 x-1 더하기 2가 가장 작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을 빠르게 찾는다는 거지. 이놈의 최소값.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이놈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긴 뾰족 1,2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를 태어나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다면 2가 여기에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는 언제가 최소야? x가 1일 때가 최소입니다. x가 1일 때가 최소야. x가 1일 때 최소고 전체는 최대를 갖는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증가함수니까 언제가 최대야? 얘가 클수록 커진다고. 얘는 절대값 x-1 더하기 2가 가장 클 때 크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가 제일 커? 이 그래프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크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식을 풀어보면 x가 1일 때 최대니까 주어진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이놈의 최대값은 a제곱이라는 얘기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때는 a의 4제곱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놈이 4분의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뿔마 2분의 1인데 양수니까 2분의 1이 같을 수밖에 없고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으면 이렇게 그냥 합시다. 4의 4제곱분 이렇게 되겠다. 4의 4제곱근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4제곱근 4분의 1. 그래서 정리하시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면 지금 얘는 이 범위에 만족해야지만 답이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얘는 1보다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a가 2분의 1이라고 찾은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럼 a가 2분의 1이라고 찾았기 때문에 주어진 이 함수는 2분의 1의 절대값 x-1 더하기 2라는 함수고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언제가 최소지? 얘가 제일 클 때 최소죠. 감소함수니까. 맞나요? 그럼 얘가 언제 제일 크죠?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답은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밑에 따라 달라지니까 밑부터 나누시고 언제가 최대 최소인지를 정확히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316번 볼게요. 316번. 정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놈의 최대값이 81, 최소값이 9, A, B를 구하라. 단 이렇게 착한 문제다. 자, 일단
왜 착한 문제라고 했냐면 지금 그래프의 개형 A의 범위를 주고 있잖아. 그러면 일단 얘는 무조건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언제가 최대야? 감소함수는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최대라는 거죠. 이놈이 최소일 때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언제가 최소냐면 얘가 최대일 때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이놈이 최대일 때. 그래서 이놈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다. 그래프 그려. 신축. x는 이걸 찍어주시고. 그 다음 2부터 3까지라고 했는데 맞니? 네, 2부터 3이니까 그래프가 2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언제 최소냐면 x가 2일 때가 제일 아래 있고 x가 3일 때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최대값이 뭐냐면 x에 2를 대입하니까 a에 4-8 더하기 b, 즉 b-4인 거고요. 자, 최대값은 x에 3을 대입하니까 a에 b-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81, 얘가 9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찾아? 네. 뭐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둘을 연립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어? A를 소거하든 B를 소거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A는 소거가 안 돼. B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뭐라고? 여기서 B 어떻게 소거할까? 3의 4제곱? B 어떻게 소거할까? 여러분들 연립할 때 지수식 나오면 꼭 나누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얘네 둘을 나누면 지수에 대해서 빼기로 바뀌니까 B가 소거된다고 보여야 되는데 연립이 아직 약한 거야. 나눠야지. 이 두씩 나눠야지. 나누면 A에 B-4에서 B-얘를 빼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에 -1제곱은 9니까 A는 9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니? 그럼 A가 9분의 1이니까 여기다 갈게요. 자, 여기가 9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뭐여야지 9가 나와? 얘가 -1이어야겠네. 즉 B는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봐봐. 중요한 건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란 말이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B를 소거하는 방법 나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3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19번. 아니요, 이 식 자체를 나눠버린 거예요. 이 식 자체를 나눠버리면 A의 B-4 나누기 A의 B-3이 되니까 질수의 빼기가 돼서 B가 사라진다는 거지. 이 식 자체를 나눠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넘어갈게요. 319번 지웁니다. 자, 다음 식의 최대 추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면 일단 내가 안 시켜도 이건 너네가 한다고. 근데 그 다음 것도 해야 돼.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라고 하여 저 t의 범위까지 찾아주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x의 범위를 먼저 찾을 거고요. 이렇게 내가 밑을 3을 취할 때는 얘는 증가함수니까 밑을 그냥 3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3을 갖다 써도 상관이 없겠다 이거. 이해되니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놈의 범위는 27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얘는 27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일단 이놈의 범위를 찾아주셔야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놈에 대하여 27분의 1부터 9까지에 대하여 이거의 최대 추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끝. 그래프 t는 1. 그러면 27분의 1이 대충 여기에 있으면 9라는 거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최소는 t가 1일 때 최대는 t가 9일 때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대.
대입하면 끝이다라는 거. 중요한 건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오니까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332번. 한술기하는 알아서 잘 해줘주네. 332번 갈게요. x는 k와 만나는 교점을 a, b라 하자. (3분 ab가 54일 때) k 값을 거야.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 함수가 x는 k와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하겠다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a라는 좌표는 어렵지 않게 x 좌표가 k니까 k, 9의 k제곱, b의 좌표는 k, 3의 k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3분의 ab는 이놈의 y좌표에 차겠다. 그래서 3분의 ab를 그냥 구해. 이렇게 바로 써야지 일단. 여기까지 안 됐다면 그냥 아직까지 전체적인 수학적인 그 기초가 부족한 거야. 근데 이게 답이니? 왜? 왜 아니지? 이게 큰지 이게 큰지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저것 때문에 몇 번 틀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꼭 붙여서 얘가 54다라는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어떤 좌표가 큰지 모르니까 우린 절대값을 정확히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로 9의 k제곱 마이너스 3의 k 더하기 1제곱이 54라는 거 풀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9의 k제곱 마이너스 3의 k 더하기 1제곱이 마이너스 54라는 두 개의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똑같아. 3의 k제곱을 x 상관없다? t라 하자. 자, 그러면 재빠르게 t의 범위를 살피니까 없어. 하지만 지수함수는 무조건 양수라는 범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t제곱 마이너스 3t 54 넘겨 마이너스 54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주어진 이 식도 마찬가지로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54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놈은 근이 없네? 판별식을 써보니까 허수가 나오네? 이건 다 될 수 없다라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씩 음수다. 됐어요? 그러므로 얘가 답일 것이고 이놈을 인수분해 해보니까 t-9 t 더하기 6은 0. 근데 t는 계속해서 무조건 양수가 답이기 때문에 t는 다라는 거죠. 즉 3의 k제곱이 있으니까 답은 2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자, 넘어가서 338번. 338번 갑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3의 x제곱을 t라고 치워나오면서 문제를 보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미안. 근데 이때 t는 양수라는 범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는 a니까 a를 옆으로 넘겨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겠다. 됐니?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때 판별식의 0보다 크면 되나? 되나? 안 돼? 왜 안 되지? 오케이. t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판별식만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를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긴 하지만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해선 조건 3개가 떠올라야 되지.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여기까지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버리시면 A의 범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건 안 풀어요. 자, 342번 갑니다. 두 개다, 두 개. 짜릿짜릿하죠? 적어도 하나의 식은 자, 문제 가볼게요. 자, 일단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순간 뭔가 조금 4차식이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돼. 그러면 그런 유형에 대해선 얘네를 통째로 치환하는 어떤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본 순간 여러분들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겠다 여기까지 돼야 돼. 단 내 t는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 2보다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천천히 바꿔보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고 자 얘는 마이너스 2로 밖에 묶이지? 2의 1제곱으로 묶이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라는 거죠. 그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문제 푸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0인데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는다. 근데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갖는다는 이 말 자체를 얘들아 판별식은 이제 어느 정도 수성에 계속 묻어놓는 거야. 실근이라는 말을 계속 교점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야. 얘를 아무렇지 않게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구나. 교점이 한 개 이상은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가 교점이 어떻게 있어야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냐라는 거야. 어떻게 그래프가 생겨야지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냐.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를 그리면 고차함수 그리세요. 축, 대칭축, t는 1. 자 그러면 범위가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실제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기 위해선 y는 0이라는 애가 이런 데에 있어야겠구나. y는 0이라는 애가 이런 데에 있어야겠구나. 즉 y는 0이라는 이 y 값이 2를 대입한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4 마이너스 4 더하기 k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거야. 결론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t의 범위가 나오면 계속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판별식 그만 쓰세요. 넘어가서 347번 347 정수 x가 4개 A 합을 구하라. 자, 봅니다. 자, 그럼 일단 밑이 다른 게 아니라 밑이 똑같다고 먼저 보여야 되고 주어진 식을 바꾸니까 3의 마이너스 2x 제곱이 3의 ax보다 크다 일단 이렇게 나오나 보다. 됐니? 그러면 밑이 3으로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얘를 풀어주면 답인가 보다. 풀어. 2x 제곱 더하기 ax가 음수고 x로 묶으니까 2x 더하기 a가 되고 x의 범위는 원래 a가 양수라는 얘기가 없죠. 자연수 a라고 줬네요. 그래서 이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0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연수 a라고 안 줬으면 여기를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쪼개야 됐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디가 더 큰 거 적은지 모르니까 자연수라고 줬으니까 범위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에 정수가 몇 개여야 된다? 4개여야 된다. 그러면 수직선으로 잠깐 보면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0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정수가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는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일단 크고 이렇게 일단 써봐. 일단 그 다음
등호 생각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5여도 정수 4개 말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등호가 붙어도 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3이면 정수가 3개만 되죠? 등호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놈이 다 돼요. 됐습니까? 지금 좀 이상해? 괜찮아? 자, 넘어가서 348번 갑니다. 348번. 자, 이걸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A를 먼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이 A를 못 푸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A를 먼저 한번 풀어보시면 얘는 2분의 1부터 3이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이 궁금했겠지. 그치? 이 범위가 여기에 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범위에. 자, 그러면 이놈의 근이 일단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프로 항상 보는 거라고. 그래프.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야. 이놈의 근을 내가 얘기하자면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 범위가 여기 쏙 들어가야 돼. 그 말은 2분의 1하고 3이 여기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불러? 근의 분리라고 부르죠. 근의 분리. 두 근 사이에 2분의 1과 3이 있다. 이런 거 근의 분리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근의 분리는 잠깐 집중. 내가 여기 1이 있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 세 가지를 조사하는 거. 한판축. 근데 여기 사이다가 찍었네? 그러면 한 가지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는 거. 비진이 괜찮니?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AB 범인가? 아, 6이구나. 네. 자, 그러면 내가 주어진 얘를 fx라고 하면 f 2분의 1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f 3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이걸 풀면 안 돼요. 됐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근의 분리다. 근의 분리. 근의 분리 모르면 선생님한테 손을 더 선생님. 근의 분리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알아서 해줄게요. 아시겠죠? 정리해줄게요. 꼭 얘기하세요. 꼭.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351번. 두 문제 남았네. 줄게요. 351번 저번에 내가 풀어줬는데. 힘내지 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지수부등식을 풀려면 밑이 0과 1 사이인지 밑이 1보다 큰지가 먼저 떠올라야 돼. 왜? 1보다 크다면은 얘네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0과 1 사이면 얘네가 바뀌니까 당연히 밑이 먼저야. 근데 문제에서 밑의 범위를 안 줬단 말이야. 그니까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다. 밑의 범위를 안 줬네? 안 주니까 모르니까 구경모 이게 아니라 안 주니까 직접 나눈다.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셔야 된다고요. 나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감소하는 상황이다 라고 내가 얘를 인지한 거니까 부동호의 방향은 바꿔서 풀면 되겠다는 거고,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부동호의 방향을 변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버린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합집합, 교집합? 그래, 공통범위가 다른 거지.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거고 이거의 공통범위가 다르다. 끝. 353번. S의 원소가 이름을 해줄까? 그냥 뭐 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자, 주어진 여기 보니까 지수 부등식인 척 하고 있는 거야. 지수 부등식이려면 일단 밑이 같아야 되는데 밑이
다르잖아. 그렇게끔 만들어줘. 그럼 여기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0제곱이라고 하면 1이잖아. 저렇게 만들어줘야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되는데 얘가 1보다 큰지 0과의 사이인지 모르니까 똑같이 나누는 거야. 똑같이. 얘가 0과 1 사이인 경우와 1보다 큰 경우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니까 부등호의 반응이 변하지 않는다. 1보다 크다면 얘하고 얘를 그냥 바로 비교하면 된다. 근데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해야 된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를 푸는 겁니다. 자, 풀게. 샥샥 지워지고 x는 2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20 풀면 어떻게 될까? 모든 실수니? 아니죠? 얘는 x-1의 제곱이 양수이기 위해선 1만 아니면 되지? 이 왼쪽은 1만 아니면 돼.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풀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실제로 1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x가 1보다 크고 얘는 x가 1보다 작은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지. 답 0보다 작다가 다 되겠다. 근데 네. 이거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이거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다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 답은 4번이 답입니다. 됐나요? 해를 구해봤더니 이런 범위고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놈은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끝. 지울게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 안 하는지 알아요? 다온 거 같아? 누구 안 하고? 알아서 할 거야. 자, 얘들아 로그 질문 받을게요. 로그 아니다. 지수로감수 한 김에 지수로감수 그냥 먼저 할게. 알겠죠? 칠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칠판. 아, 그래요? 몇 명인데? 몇 명인데 아는 사람이? 누구? 아, 희훈도. 지금 쌤이 팔찌 있다고 그랬어. 성현? 성현은 그만뒀어. 중국 저밖에 없어요. 너 마지막 생존자야. 다시 명함.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선생님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주고 문제 푸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먼저 해주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고쟁이 49페이지 바로 툴툴 갈게요. 고쟁이 49페이지. 고쟁이 49페이지. 자, 일단 173번 이거 눈으로 볼 거예요. 자, 문제에서 몇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 어떻게 풀죠? 잘 풀어? 그려? 얘들아, 이런 거 어떻게 풀어? 머릿속에 박아야지. 이런 건 절편으로 푸는 거야. 절편. 박아. 그냥 봐봐. 몇 사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건 절편입니다. 선생님, X절편이요, Y절편이요? 어떨 땐 둘 다고, 어떨 땐 X, 어떨 땐 Y요.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 몇 사분면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만난다, 전부 다 절편으로 푸는 겁니다. X절편, Y절편.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175번 문제 잠깐 볼까? 175번. 자, 175번 문제 잠깐 보면 Y는 2X제곱이랑 Y는 K의 2X제곱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통해서 나온 게 맞니? 맞지? x축으로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얘가. 문제에서 이 k를 구하라 하면 물어보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계시나요? 그래서 문제 그래프를 한번 잠깐만 보면 엄청 빨리 끝나는 거야 이 문제는.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는데 BC의 길이가 4루트인 정사각형이래. 그래 놓고 문제에서 K를 구하래. 그럼 봐봐. 얘가 4루트인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4가 되겠지? 맞니? 이 K를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본 거다? X축 평이동을 물어본 거다.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야? 4만큼 평이동한 거야. 그래서 주어진 이놈을 4만큼 평이동한 것이 이거입니다 라고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 읽을 뿐인 거야 너네가. 이해돼? 이 K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읽어나갈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오셔서 176, 177, 178, 179 거기다가 전부 다 맨 위에다 써놔. 좌표 설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좌표 설정. 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좌표 설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딱 문제 딱 주면 때 내가 봤어. 근데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구했어. 그러면 잘못된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야. 알겠니? 그러면 이 좌표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방법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180번, 181번이에요. 180번, 181번. 그 두 개 묶어서 기울기와 길이라고 써놔. 그 두 개 묶어서 기울기와 길이에 대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설정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기울기와 길이 180, 181번. 자, 이때 뭐 A의 X좌표를 구하라. 자, 일단 문제를 딱 보니까 이 A, B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얘하고 얘의 교점이야. 그럼 혹시 교점은 당연히 연립이니까 주어진 저놈을 구하고자 이런 식은 썼을 수 있지만 여기 더 이상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계십니까? 그럼 당연히 연립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기울기와 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울기와 길이. 기울기와 길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보세요. 기울기가 2라고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는 이 좌표가 1,5라고 나왔어. 1,3이라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놈의 길이가 5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네, 이렇게 한번 칩시다.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2기 때문에 이만큼 분의 이만큼이 1대 2여야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는 2A가 된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피타를 가지고 A를 구한 다음에 이쪽에 좌표를 설정한다. 이런 느낌인 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기는 좌표가 뭔지 몰라. 근데 일단 여기 위의 점이니까 뭐 알파, 2 알파 제곱으로 도보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B의 좌표를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길이와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이해되니?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얘 대 얘가 2대 1일 거라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피타를 활용하면 5K 제곱은 45가 돼서 K제곱은 9니까 K는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는 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래서 B의 좌표 자체를 알파에다가 6을 더한 것이고 2의 알파 제곱에다가 3을 더한 것이니까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내가 이 좌표를 잡을 때 활용한 거는 이 직선을 활용한 거야. 그래서 이 직선에 대입해봤자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얘가 이놈 위의 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좌표를 좌표 설정을 가지고 두 개의 좌표를 설정을 했고
얘가 여기 위에 점이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의 알파 더하기 3이 2의 알파 더하기 6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오십니까? 주어진 얘는 64의 2 알파가 되는 거지. 그러면 2 알파 제곱을 옆으로 넘기니까 3은 63의 2 알파가 되고 2 알파는 2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에서 x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x좌표는 y좌표가 2니까 x좌표는 알파 구하라는 얘기야. 알파. 그럼 알파는 로그 2의 21분의 1 얘가 답이라는 겁니다. 이되니 알파는 로그 2의 21분의 1 양쪽에 뭐 위치 2는 로그를 취하든지 로그의 정의로 받아야겠지. 이되니 그래서 기울기하고 길이가 나온다면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좌표 설정 바뀌었을 텐데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181번 문제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문제에다가 일단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줬어. 그치? 그리고 BC의 길이가 루트라고 줬단 말이야. 기울기하고 길이를 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마찬가지로 천천히 하나 접혀졌고 나머지를 평행이동으로 잡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왔니? 내가 좌표 설정 방법. 자, 그 다음 183번 한번 가볼게요. 183번.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183번. 자, 일단 문제를 보면 F하고 G가 뭐 이렇게 나와 있대. 여러분들 대칭이동하고 평이동 가지고 일단 이렇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F하고 G가 X는 대칭이라고 나왔거든. 쟤를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지. 잘 봐. 내가 F라는 그래프를 A를 1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그려보면 F는 이렇게 생겨야 나올 것 같아. A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를 Y축 대칭하니까 그래프는 Y축이 이렇게 있었겠지?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돼? 평행이동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두 함수가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그 말은 여기가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찾아내셔야 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거야. 이해되니? 얘가 의미하는 건 F와 G의 교점의 X좌표가 2가라는 저 말을 굉장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2라는 거는 얘와 얘의 교점이니까 저기다가 F에다가 2를 대입한 것과 G에다가 2를 대입한 게 똑같다. 일단 이런 식의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m이다 라고 하여 m을 4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나는 m은 4라고 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은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3이 의미하는 건 a 세제곱이고 g3이 의미하는 건 여기다 3을 대입하니까 a니까 여기서 a 제곱이 그냥 나온다는 거죠. a는 4, 얘가 다 됩니다. 됐나요? a는 4, m은 4.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팁인데 외우실 분들은 외우세요. 나중에 스투 가면 어차피 외우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필러 문제를 푼다면 알고 있어야지 좀 더 편하니까 외우세요. 자, 내가 y는 fx라는 함수를 이 함수를 x는 a 대칭하면 어떤 함수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 저요. 난 아는데. 재현아! fx를 x에 대칭하면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f 2a-x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이런 함수가 나와요. 증명을 물론 해주고 싶지만 이게 자취의 방정식까지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취 얘기하면 머리 막 쥐나고 채판 안 보던데? 그거 한번 해줘? 관심 없어? 이게 참. 자, 아주 빠르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해보세요. fx라는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잡아버리고 이 함수를 x는 a 대칭시킨 주어진 이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함수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했냐면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하여 x, y의 관계식을 찾았거든. 오케이? 그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점을 x, y라고 하고 이걸 관계식을 한번 찾아볼게. 자, 그러면 x는 a의 대칭이다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 대칭점을 여기 하나 잡아보면
이렇게 여기를 a, b라고 할게요. a라고 쓰면 안 돼요.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x는 a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 점을 얘하고 얘의 중점이 a여야 되지. 그래서 얘가 2a-x1, y 좌표는 똑같아야 되니까 y1 이렇게 잡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보세요. 자, x1, y1이 여기 위에 점이니까 나는 주어진 관계식을 알고 있는 거고요. x가 2a-x1이니까 이렇게, y가 y1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서 x1을 2a-x, y1을 y라고 바꿔버린 다음에 대입을 해버리면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 얘가 주어진 애를 대칭시킨 함수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 옛날에 선생님이 막 외우라고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 그 외의 점을 a, b. a, b를 대입해서 10개 집어낸 다음에 바꾼다. 외웠던 거 그대로 활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결론은 저런 함수가 나온다는 거. 됐니?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봐봐. y는 fx를 그러면 x는 a가 아니라 y는 a에 대칭시킨 함수도 뭔지 궁금하다라는 거지. 얘는 y는 2a-fx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2a-fx라는 함수가 나와요. 외우기 되게 쉽거든. 봐봐. 얘는 x좌표가 a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 x좌표의 중점이 a면 돼. x좌표의 중점이 a면 돼. 얘는 y좌표가 a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 y좌표의 중점이 a면 돼. 이렇게 y좌표의 중점이 a, x좌표의 중점이 a. 저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알고 있다면 사실 이게 바로 끝나요. 이게 g라는 애가 fx를 x는 2에 대칭한 것이기 때문에 g는 사실 그냥 f 4-x인 거예요. g라는 애가 f를 x는 2에 대칭한 놈이기 때문에 gx는 f 4-x인 거야. 그러면 얘가 f 4-x가 a의 4-x니까 주어진 얘가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m이라고 해버리면 사실 m은 4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알겠니? 하지만 교점으로 봐주셔도 되고 뭐 주어진 애를 외워서 봐주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팁이니까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을 하자. 됐습니까? 선생님 찍으니까 철들을 못 찍는 거 아니야? 찍을게요. 자, 그래프 좀 봅시다. 자,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잡을게요.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이 범위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둘 다 일단 증가함수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y는 ax제곱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y는 bx제곱은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예요. 그럼 bx제곱은 얘보다 어쨌든 크거든? 헷갈리면 내가 얘를 뭐 1하고 놓고 얘를 3이라고 놓자. 그러면 x가 1 이런 거면 얘가 더 크죠? bx가 더 크죠?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1 이런 거 넣으면 얘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얘가 더 작죠? 이쪽에선 더 큰 애가 나오고 이쪽에선 더 작은 애가 나와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0,1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교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이 교차하는 점의 기점으로 위아래가 바뀌어. 이런 걸 좀 판단해 주면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때는 b가 더 크니까 우리가 항상 x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얘는 생각하고 싶단 말이야. 오른쪽을 먼저 생각하고 왼쪽을 교차하게 그리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자,
이렇게 생긴 놈을 한번 보자.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일단 이렇게 AX제곱을 차. 그럼 내가 BX제곱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B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2분의 1의 X 이걸 4분의 1의 X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 괜찮니? 그러면 X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얘가 더 큰 게 눈에 보이시죠?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다 1 됐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더 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원래 어떻게 그려야 돼? 어씨 망했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얘가 교차할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건 딱히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조금 생각해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얘기였고요. 192번 별표 3개 192번 별표 3개 그 다음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192번 풉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예를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주어진 예를 대칭이동하면 역함수인 얘가 나온다 먼저 보이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어진 예를 평행이동하면 얘는 로그 3의 kx 더하기 p 이거 괜찮?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여기까지 막 이런 형식이 괜찮? 여기 앞에 이거 붙어도 상관없다고. 저거 y에 대한 평행이동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또 평행이동해서 나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이걸 평행이동하면 y는 k에 3에 x-a 더하기 b 이거 다 괜찮다고요. 왜? 이것도 x에 대한 평행이동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실제 내가 어떠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없냐면 얘는 y는 3에 2x 이런 거 이런 건 사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얘는 대칭이동 시켜서 이거 만들고 이거 평이동 시켜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해되세요? 자 얘는 여기가 3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빼버릴 수 있잖아.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대칭이동을 가지고 이 마이너스를 만들고 y에 대한 평이동을 가지고 4를 만들 수 있다. 자 디귿 이거는 얘는 y에 대한 평이동이야. 근데 여기는 3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가 빠져나가면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2분의 1 저런 거 만들 수 없다라는 거지. 여긴 이런 거 안 된다고. 없어요. 자, 그 다음 리을. 자, 이거 일단 별표나 쳐보세요. 리을에다가. 자, 그 다음 미음. 리을이 좀만 이따 볼게. 자, 미음. 미음 보면 여기는 내가 x-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럼 얘가 2분의 1제곱이니까 이 2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로그 3의 x-c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이거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다.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처리할 수 있을까? 얘 보면 선생님 여기 아래 3의 제곱이고 여기 x제곱이니까 앞으로 빠져나가면 얘는 로그 3의 x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답은 3개라고 그랬거든? 저거 3개야. 이거 틀렸어. 그럼 왜 틀렸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고요. 보세요. 자, y는 이 로그 x라는 이 그래프와 y는 로그 x제곱이라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달라요. 달라요. 자,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리면 얘는 그냥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끝나. 근데 얘는 2가 빠져나가서 이것도 맞긴 하거든. 근데 x가 음수여도 돼요. 얘는 x가 음수여도 돼. 정역이 추가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어진 저 그래프는 이거랑 똑같이 나오지만 여기를 대칭이동해서 여기까지 되는 거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식 자체로만 놓고 보면 똑같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프는 정역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보면 얘는 x가 정역이 양수되고 음수돼. 이게 빠져나간다 하는데 얘를 완벽하게 이런 그래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의 그래프의 차이점을 봐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리을의 별표 치고 여기다 정의역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베스트가 됩니다. 얘는 정의역이 양수 되고 음수 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애초에 틀렸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각각의 평행이동이 의미하는 게 어떻게 바꾸는지를 가지고 좀 빠르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자, 194부터 201번 여기까지 206번, 206번까지 전부 다 좌표 설정이에요. 좌표 설정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208부터 210번 이렇게 묶어. 208에서 210 묶으세요. 같은 유형입니다. 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대표 문제 208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봐봐. 어떻게 되는지. 자, 볼게요. 이 세 개 수의 대수 관계를 비교하라는 문제거든.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로그가 궁금하대. 그럼 어떻게든 이 로그라는 형태를 끄집어내야겠는데 이거 어떠한 유형이냐면 여기에서 로그를 취해줘야 되는 유형입니다.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주어진 이 부등식에 대하여 로그를 취하는 거야. 봐봐. 밑이 A 로그를 취할지 밑이 B 로그를 취할지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하나만 취하시고 이 둘이 역수관계다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보이셔야 돼. 자리 바뀌면 서로가 역수관계다 보이셔야 돼. 자, 그러면 내가 로그를 취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등호가 안 바뀌고 0과 1 사이면 부등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거 먼저 생각을 하자. 그러면 B는 0과 1 사이니까 밑이 B인 로그를 취한다면 부등호는 바뀌어야겠고 A분의 1이라는 것은 0과 1 사이니까 양쪽에 A를 곱해버리면 A는 1보다 크니까 양쪽에 A 로그를 취하면 사실 밑은 변하지 않겠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부등호를 그냥 바뀌지 않게끔 양쪽에 밑이 A 로그를 취할게. 근데 그때 이때는 로그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이건 굳이 쓰는 게 아니야, 얘가. 이런 건 없어. 그래서 그 다음 로그 A에 A분의 1 로그 A에 B 로그 A에 1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로그 A의 B라는 놈의 범위가 나오는데 얘는 A를 마이너스 1제곱해야지 A분의 1이고 로그 A의 1은 0이라는 거죠. 이놈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는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야. 얘는 그거의 역수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는 뭐야? 역수야. 됐니? 그러면 가장 작은 건 얘.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B.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부등식 나오고 로그 나오면 로그를 취해서 일단 범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209번도 마찬가지로 문제 봐봐. 스타일 비슷하죠? A, B 범위 나오고 로그 A의 B 말이 나왔단 말이야. 로그를 취해가지고 범위를 끄집어내는 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막 마구잡이로 너무 헷갈리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풀이가 좀 정해졌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건드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개를 묶어서 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오셔서 238번 갈게요. 238번. 네, 선생님이 스스템에서 다룰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형입니다. 자, 어떠한 유형이냐면요. 여기 밑에도 문자가 있고요. 여기 지수에도 문자가 있을 때요. 밑에도 x가 있고 저 지수에도 x가 있을 때야. 이런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푸냐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 보면 이 x하고 여기는 이놈하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막 식정리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얘하고 얘를 바꾼다는 식이 안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푸는 방법은 좀 정해져 있는 거야. 얘는 똑같아. 로그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거예요.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너네가 로그 문제 풀다가 혹시 막힌다면 로그를 취해볼까? 이런 생각도 되게 좋은 거야. 막혔을 때 최후의 수단은 사실 로그를 한번 취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양쪽에 로그를 취할 건데 여기 밑이 3인 로그가 있으니까 센스가 있다면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이쪽은 로그가 이쪽에 정의되지 않는단 말이야. 식을 조금 더 간단히 보고자 얘를 넘긴 다음에 로그를 취하는 거야. 얘들아. 한번 해볼게요. x의 로그 3의 x가 27의 x의 4제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양쪽에 로그를 취한다는 거예요. 양쪽에 로그를 이렇게 취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로그 3의 x는 진수의 지수야. 좀 많이 헷갈리나? 그럼 얘는 어쨌든 앞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로그 3의 x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곱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얘는 요거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뀌죠? 그러면 3 더하기 4로그 3의 x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식을 보니까 치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치환. 내가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지수함수는 양수라는 범위가 따라오지만 로그는 모든 실수라는 범위가 따라온다는 거. 얘는 모든 실수. 범위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러면 주어진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t제곱은 3 더하기 4t가 돼서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이 손해가 안 되는데? 안 되는 문제가 많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잘 봐. 네. 선생님이 여기서 다시 써야 됐네. 자, 이놈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알파 베타라고.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알파 베타를 어쨌든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고 했는데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이놈의 근이 알파 베타니? 아니지. 이놈의 근은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했을 때가 근이란 말이야. 이놈의 근은 여기 t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이 t에다가 베타를 대입한 이놈의 근은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가 된다는 거죠. 이놈의 근은 여기에 로그 3의 알파가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놈의 근은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주어진 2차식의 근이 얘니까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합과 곱은 무조건 쓰고 가자.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그냥 얘는 무조건 쓰고 가는 거예요. 됐니? 그래놓고 문제에서 얘를 구하래. 쟤를 여기까지만 쓸까요? 얘는 로그 3의 알파 베타고 그러니까 3이니까 알파 베타는 3의 4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많이 좀 당황할 수 있거든. 막혔네? 로그를 취하자. 로그를 취하자. 됐습니까? 근데 로그를 취할 때 2차 방정식의 이 근 자체가 조금 더 변한다는 것까지.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질문 나오면 풀어줄게요. 까먹지 말아야 될 거 좌표 설정하는 거. 무조건 좌표 설정만 열심히 한번 해봐. 자, 넘어가서 이제 로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그 스텝 질문.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봐봐.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읽어 나갈 거냐면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수를 계속 말할 거거든. 지금 얘는 문자가 3개고 식은 1개, 2개, 3개야. 그러면 얘는 문자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여러분들은 A, B, C를 어느 정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로그 파트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에서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야. 그럼 얘는 한 문자로 통일을 해버리기만 하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야. 로그 파트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한 문자로 통일만 해나가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를 딱 보면 문자가 3개인데 식이 3개니까 A, B를 어느 정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A, B를 구해서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를 지금부터 얘기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는 이 식을 본 순간 이걸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K라고 잡아준다라는 거지. 동호가 연결되어 있는 저 식을 본 순간. 그러면 주어진 A는 K라고 바꿔버릴 수 있고 주어진 이 B는 K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버릴 수 있고 주어진 C는 C의 2분의 1제곱이 K니까 C는 K의 제곱으로 충분히 바꿔버릴 수 있겠네. 그래야지 이 식에 대한 전체적인 그 정리가 편안한 거야.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자 로그 2에 다 곱해. 그러면 K의 2분의 7 이렇게 따라오고요. 곱하기 8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2분의 7의 로그 2의 K 더하기 3이 5가 되니까 지워지니까 2가 되겠네. 결론 로그 2의 K는 2 곱하기 7분의 1을 하니까 7분의 4가 돼서 K는 2의 7분의 4제곱.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K가 2의 7분의 4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K가 2의 7분의 4제곱이니까 이제 주어진 A는 2의 7분의 4제곱을 대입하면 되고 주어진 B제곱이 2의 7분의 4제곱이니까 B는 양쪽이 2분의 1제곱에서 2의 7분의 2제곱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놈에 대하여 미치인 로그를 취하겠다. 그럼 답은 로그 2에 2의 7분의 6이니까 답은 7분의 6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주어진 놈을 K라고 잡아주시고 그에 따라서 식을 하나하나 다 바꿔나가는 겁니다. 되죠? 자 넘어가서 93번 갑시다. 93번 지울게요. 자 93번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봅시다. 93번 이게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죠. 얘가 40 이하의 자연수가 됩니다. n에 있을 거야.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주어진 얘가 어쨌든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단 로그 4의 2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루트 n을 자연수 k다라고 한번 놔볼게요. 근데 이때 k는 1부터 40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주어진 이놈에 대해서는 n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 n을 구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겠다는 거야. n을 구할 수 있는지. 식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거야. 그럼 보니까 여기는 밑이 4고 여기는 밑이 2야. 그러면 밑을 2로 통일하든 4를 통일하든 편한 걸로 가면 된다고요. 2로 통일하고 싶다면 여기에 루트를 씌우고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돼. 4로 통일하고 싶다면 여기를 제곱하고 제곱하면 돼. 뭐가 더 쉬워 보여? 제곱이 약간 루트가 바뀌시니까 좀 더 괜찮잖아. 그래서 일단 원래 자 제곱해도 되는데 여기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를 그냥 여기다 갖다 씁시다.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여기를 갖다 써서 마이너스 로그 4의 루트 n이 k다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정리하면 로그 4의 루트 n으로 나눠버리니까 이 n 루트 n이 k가 일단 여기까지 끄집어냈어.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n이야 n. 자 끝까지 4의 k제곱이 2n 루트 n이다. 끄집어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2의 2k제곱이고요. 주어진 얘는 2의 n의 2분의 3제곱 n을 끝까지 정리하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n을 구하려면 양쪽을 2로 나누고 2로 나눠 그러면 빼기 1 되고 양쪽에 3분의 2제곱을 해야겠지. 양쪽에 3분의 2제곱을 하니까 2의 3분의 4k-2가 n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k는 1부터 40까지 자연수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이걸 만족하는 이 n을 구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1부터 대입해봐. 당연히 규칙 나올 거 아니니. 자, 1 대입하면 자연수가 안 돼요. 2 대입하면 자연수가 되네요. 맞아요. 2 되네. 3 대입하면 안 돼요. 4 대입해도 안 돼요. 5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되네.
그다음 뭐 될 것 같아? 8 해봐. 되지? 30 증가할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중에 K는 1부터 40까지가 답이니까 얘를 40까지 몇 개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몇 개 있는지. 그럼 얘는 3으로는 나머지가 2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서 일반항 잡아주셔서 자 아이고 이렇게 자 이걸 만족시키는 A가 몇 개야? A가 4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13까지는 되는 거죠. 13까지 여기다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이런 게 13까지 있으니까 13개가 있구나.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사실 수열이 좀 더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돼. 되겠지? 자 넘어가서 98번 갑니다. 98번. 저 98번 좀 헷갈리죠? 자, 쉬웁니다. 쉬울게요. 칠 번도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정답률이 조금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로그를 많이 봤다면 어느 정도 좀 풀 수 있는데 로그를 많이 안 봤으면 이게 좀 짱 때문에 안 보이거든. 로그 짱이야, 짱 차이나. 봐봐. 일단 등호니까 얘를 K라고 하는 것까지는 별 불만이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로그 A의 B는 K다 나오고 로그 B의 C는 2K다 나오고 로그 C의 A는 3K가 나오는데 주어진 여기에는 이 식을 가지고 나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네를 전부 다 곱하면 뭐가 나와? 1이 나오는 게 보여 안 보여? 이게 로그 짱 차이야. 얘네를 전부 다 곱하면 미분한 공식으로 로그 1분의 로그 B, 로그 1분의 로그 C 하면 다 지워진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안 보였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지금부터라도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걸 곱하면 1이 나온다라는 게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곱하면 6K 세제곱 8K 세제곱.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K는 2분의 1이라고 구하는 거야. 구한 거야. 얘가 2. 그럼 끝. 얘가 2분의 1, 얘가 1, 얘가 2. 곱하니까 이해되니? 따라와. 그래서 여기에는 얘를 곱하면 1이 나온다. 이게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97번. 97번 갈게요. 자, 문제 봅시다. 자, 일단 주어진 이거 보면 문자가 3개야. 근데 식은 2개밖에, 식은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네. 네, 해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이 비례식을 풀면 2 로그 B의 C가 3 로그 A의 C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지금부터 최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이유는 밑이 다르니까. 그럼 얘를 밑이 같게끔 충분히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 보니까 여기 CC가 보인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밑을 C로 바꿔. 그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요 2 곱하기 로그 C의 B분의 1 밑을 소외시켜 가는 거야. 얘가 3 곱하기 로그 C의 A분의 1 밑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값싸게. 이해돼?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 양쪽에 로그 C의 B, 로그 C의 A를 곱하면 2 로그 C의 A는 3 로그 C의 B가 되고요.
로그 C의 A 제곱이 로그 C의 B의 세제곱이 된다. 결론 A 제곱은 B 세제곱이다. 이걸 가지고 이걸 풀 수 있겠다. 한 문자로 통일을 해버리면 로그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넘어갈게요. 한 문자로 통일하면 로그 값이 나오겠다. 중요한 건 미통일. 됐지? 자, 넘어가서 101번 갑니다. 101번. 101. 배고프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주어진 이식을 크로스에서는 충분히 곱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정리를 하기 위하여. 그래서 크로스에서 곱하면 좀 전 문제랑 똑같은 형태야, 얘들아. 좀 전 문제랑 똑같은 형태야. 그 문제 못 풀리니까 이 문제 못 풀리지. 뭔데? 밑은 다른데 여기 B, B가 똑같죠? 어떻게 해야 돼? 역수를 취해서 밑을 통일시킨다는 거 있어. 역수를 취해서 밑을 통일시킨다는 거 있어. 따라오니? 그래서 이 주어진 이식을 또 마찬가지로 양쪽에 로그 B의 C, 로그 B의 A를 곱해. 그래서 이 로그 B의 A는 로그 B의 C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제곱은 C라는 식이 나오고요. 됐니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얘를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 방법으로. 왜냐면 식이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주어진 쟤를 끄집어내면 여기서 B는 A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나온대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분명히 A, B, C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줬단 말이야. 얘를 줬기 때문에 얘네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A는 뭐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겠네. A가 1일 수 없고 A가 3이면 얘가 10보다 커져버리니까 말이 안 돼. 즉 A는 2일 수밖에 없다. 문제 조건을 활용하셔야죠. 그러므로 B는 8이고 C는 4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0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푼다. 자, 넘어가서 106번 갑시다. 106번. 106번. 자, 지울게요. 자, 보자 얘들아.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내가 여기서 x를 구하고자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사용 로그 파트거든. 큰 수 어떻게 구했냐면 이 x값을 찾기 위해서 전부 수소수로 쪼개고 그것들을 다시 로그로 만들어서 문제를 푼 거야. 그거 똑같이 활용하면 돼. 자, 볼게. 일단 얘는 이 로그 x로 바로 바꿀 수 있고 여기서 로그 x를 구해보시면 로그 x는 1.5056 맞니? 아닌 것 같은데? 51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나온 거야. 로그 x를 구했더니 저렇게 나온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정수하고 수를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보면 여기는 얘가 로그 표에 있는지를 봐봐. 있다라는 거지. 얘가 로그 3.20이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주어진 얘도 다시 로그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로그 32 3.2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x는 30이라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로그 y를 구하면 로그 y는 마이너스 0.5058이야. 됐니? 근데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정수수로 쪼개야죠. 마이너스 1 더하기 0.4942 만들어주십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0.4942가 있다라는 거지. 로그 3.12라고 있다고요. 얘가 로그 3.1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로그 바꾸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죠. 결론 로그를 다시 바꾸니까 로그 2개 곱해 0.312가 이해되세요? 그 사용 로그는 계속 정수로 쪼갠 다음에 다시 로그화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얘가 y네? 네. 주어진 얘가 y가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더하니까 답은 32.312가 됩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갑니다. 자 2번에서 혹시 내가 얘를 정수로 쪼갠다고 한데 표에서 0.036이라는 애가 없단 말이야. 그치? 여기는 이 소수분을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얘는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로그에 대한 숫자 배열이 보여야 돼. 나는 로그 3.01을 알면 당연히 로그 30.1도 알 수 있고 로그 0.000301도 알 수 있고 숫자 배열을 알면 다 알 수 있다고.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10을 막 나누고 여기다 정수를 1을 더하면 한 자리씩 증가하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표를 보니까 로그 3.01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숫자 배열이. 그걸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선 얘를 볼 순간 표에 3.01이 있음을 확인하자.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얘는 로그 k-로그 30.1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근데 이 30.1이라는 놈은 로그 3.01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지. 로그 10 맞니? 한 자리 증가할 때마다 정수를 10 더하면 된다고. 됐으니까 그래서 얘를 구하니까 1.477 1.4786 이렇게 돼. 그럼 정리. 로그 K는 얘가 옆으로 넘어가니까 2.5092가 됩니다. 그럼 똑같아. 얘를 다시 정수 소수로 한번 쪼개보자라는 거지. 그래도 보는 거야. 보니까 0.509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로그 3.2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로그 2를 더했으니까 두 자리가 증가한다. 또는 2라는 거는 로그 10의 제곱이다. 두 자리 앞으로 당기면 된다. 로그 320. K는 323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됐나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거는 로그의 숫자 배열이 같으면 얘가 같으면 소소분이 같다라는 거. 소소분이 같다라는 거.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정수를 더함으로써 자릿수가 막 변한다는 것과 로그를 구하기 위해서 정수 소수로 쪼개고 다시 로그로 만든다는 거. 됐나요? 그 풀이가 익숙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07번을 갑시다. 107번. 왜 잘못 계산해? 자,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문제 보니까 얘를 계산할 것을 잘못 계산해서 이걸 구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자. 주어진 얘를 구하기 위해서 큰 수라고 생각해서 로그를 취하거나 문제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니? 여기서 로그를 취하는 거야. 자, 양쪽에 로그를 취해보면 x 로그 4.37은 로그 1590이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때 여기에 159라는 숫자별과 여기에는 얘가 보이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다. 이해되세요? 얘는 여기서 자릿수가 3개가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3을 더한 3점이다.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헷갈리면 쪼개. 얘는 로그 1.59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쪼개던지. 그러면 로그 1.59 더하기 3이다라는 거죠. 로그 1.59 더하기 3이다. 0.2 더하기 3이다. 일단 만들어.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x인데 x는 로그 4.37분의 3.2야. 근데 문제에서 로그 4.37을 0.64라고 줬고요. 여기다가 5배를 하면 3.2가 나오는 거야. x는 5네. x 5야 얘들아. 그럼 끝이야.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로그 취한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거 구하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 1590 봤을 때 아 이걸로 구하는구나 바로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숫자별이 똑같으면 구할 수 있다고요. 자 넘어가서 109번 110번 맞지? 자 109, 110 묶어서 합니다. 109, 110 저기요. 로그 벗어나고 싶은데 아마 로그 하면서 오래 걸릴 거예요. 아 109라고 써야 되는데 로그라고 써야 돼. 삼각함수 하고 싶다. 아니야? 공감 못해? 삼각함수가 더 재밌지 않나? 차가 정수다? 그쵸? 공감합니다. 뭔가 생각할수록 잘하는 거 그래요? 안 되나 질까? 집에 공부 안 돼. x의 값의 곱 이때 로그 k를 구하라. 자 보자 얘들아. 일단 이 두 문제 유형 묶어서 유형 써면 되겠다. 이 두 문제 묶어서 유형. 자 어떠한 유형이냐면 이게 떠오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에서 x의 범위랑 로그 x 나오면 일단 로그 x의 범위 무조건 쓰고 가라고 했던 것 같아. 이게 원스텝이야. 무조건 쓰고 가야 돼. 습관적으로. 알겠니? 그 다음 로그 알파의 소수랑 로그 베타의 소수가 같대. 그럼 준호야 어떤 식 끄집어내야겠지? 문제에서 로그 알파의 소수랑 로그 베타의 소수가 같대. 그럼 뭘 끄집어내야 되지? 선우야 뭐 끄집어내야지? 딱히 별 생각 안 들어? 그냥 아 같구나. 로그 베타 빼기 로그 아니 로그 베타 빼기 로그 알파가 정수다. 그래 정수라는 거 무조건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냥 보여야 돼 얘들아. 요거 보자마자 아 로그 알파에서 로그 베타를 빼면 정수다 바로 끄집어내야 돼. 정수 바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런 유형이 하나 더 있었다고. 뭐냐면 로그 알파의 소수와 로그 베타의 소수를 더했더니 1이 된다라는 이런 문제 하나 더 있다고. 그럼 이건 뭘 끄집어내야 돼? 아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를 더하면 정수겠구나. 이거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기억해 얘들아. 알겠니?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문제는 착한 문제야.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문제에서는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하고 로그 세제곱근 x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나오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걸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데 이건 그냥 착한 문제야. 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그냥 풀면 돼. 그럼 일단 x의 범위에 대하여 로그 x의 범위를 끄집어내면 로그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주어진 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얘를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면 3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가고 2가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3분의 5 로그 x가 정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3분의 5 로그 x는 여기다가 3분의 5를 곱하면 되니까 얘는 3분의 5보다는 크고 3분의 10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얘가 뭐다? 정수다. 그럼 이것보다 크고 이보다 작은 정수는 2하고 3이다라는 거지. 그거 쓰면 다죠. 오늘 이 문제 맞춰라 나오면 이렇게요. 자 그러면 로그 x는
3분의 5를 여기다 곱하니까 5분의 3을 곱하면 돼. 5분의 3. 그러면 5분의 6, 5분의 9. 따라와. 그에 따른 x는 10의 5분의 6제곱, 10의 5분의 9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두 개를 곱하니까 10의 5분의 15, 10의 세제곱 답은 1000인가 보다.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래도 얘도 좀 착한 문제야. 읽어나가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주면 좀 열받는 문제로 봤죠. 이게 이 문제야. 이게 이 문제야. 잘 생각해보자. 자,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라고 읽어야 돼. 가우스는 정수 부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지 말고 얘들아 로그 x의 범위를 줬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놓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야. 제가 의미하는 건 이거잖아.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이 식에서 정수 부분을 뺐어. 그럼 뭐가 나와? 소수 부분이야. 얘를 로그 x 세제곱을 소수 부분이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을. 근데 이거랑 뭐가 같대? 로그 x분의 1의 소수가 같대. 무슨 문제야? 요거야 요거. 이렇게 더럽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야 얘들아. 이게 되니? 그럼 뭘 끄집어내야 돼? 두 개를 빼서 정수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표현하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빼면 정수다. 똑같은 문제라고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 그러면 4 로그 x가 나와. 4 로그 x가 정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그러면 4 로그 x는 여기서 로그 x의 범위를 이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얘가 잘 읽히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했지? 비교해 계속. 아까는 이걸 가지고 로그 x의 범위를 가져온 다음에 가져왔어. 지금은 x의 범위도 애초에 안 줬다고. 좀 띠껍지. 그치?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4 로그 x의 범위는 8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4 로그 x는 8, 9, 10, 11이 있다. 내가 구하려는 로그 x는 4로 나눠 4분의 8, 4분의 9, 4분의 10, 4분의 11이 있다. 그러니 그에 따른 x값들 10의 4분의 8제곱, 10의 4분의 9제곱 이런 애들이 있다. 곱한 다음에 답 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같은 유형이라고 좀 묶어. 시험에 자주 나온다.